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1번 보니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래? 얘가 9분의 2.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에서 봐봐. P,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물어봤어.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앞에 있는 녀석이 주인공이고 뒤에 있는 녀석이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조건분해니까 얘가 분모로 오는 거지. P, B의 여집합 분해, 여기는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처음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해보면은 봐봐. B가 아닐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B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B가 아닐 확률이니까 말 그대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뭐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말하는 건가? 이 확률 구하는 거지? 그럼 얘도 봐봐. 얘도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구하는 거니까 A 합집합 B가 아닐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 하면 돼, 그냥 1에서 전체 확률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B가 얼마 지금? 여기에다가 9분의 4를 집어넣고 A 합집합 B의 확률은 당연히 A 9분의 2 더하기 B 9분의 4 빼기 교집합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됐지? 어렵지 않다고.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합시다. 배반. 자, 확률에서 말하는 두 사건 A, B가 배반이다. 이건 무슨 뜻? 배반. A 교집합 B가 없으면 배반이야. A 교집합 B가 없으면 배반이야. 그렇다면 얘들아, 그렇다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 0이겠지. 없으니까, 그죠? 요거를 배반이라고 한다. 얘들아, 우리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이 공집합인 걸 뭐라고 하지? 집합에서 어떤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이야. 이런 얘네 둘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 얘를 집합에서의 서로소라 그래.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 그리고 서로소의 확률은 당연히 얼마? 0이 되는 거지. 됐어?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거기 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은 PA는 얼마고요? PA는 4분의 1이고 PB가 얼마야? PB가 3분의 1이란 말이지.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는 게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B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얘가 주인공이야. 단 조건이 뭐야? A의 여집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A의 여집합분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의 여집합의 확률은 뭐 뻔하지. 전체 확률에서 A 빼면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우리 집합에서 배웠단 말이야. B이고 A는 아니고 이게 뭐지? 그렇지. B마 A, B만 있는 거. 그죠? B이고 A는 아니고니까 B에서 A를 뺀 거 차집합이거든? 근데 우리 이런 거 봐봐. 지금 A하고 B는 교집합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단 말이지? B에서 A를 뺄 게 있나? 없죠.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B인 거지, B. 이런 구조에서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3분의 1만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이거야. 되겠어? 오케이. 자, 2번, 1, 2번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챙겨줘야 될 거는 배반 사건 하나 챙겨주면 되는 거야. 배반 사건. 알겠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하고 자,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3번) 문제 보세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오른쪽 표는 요가 수련원 A, B에 신규 등록한 회원 몇 명?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건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 수련생이었을 때 비수련원 회원일 확률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P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확률은 누구야? 무슨 확률을 원하는 거야? 비수련원일 확률을 원하는 거야. 조건이 뭐고? 조건이 남자였을 때지. 이렇게 칠판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 얘 어떻게 계산한다고? 남자분의 비수련원에 있는 남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남자 전체 몇 명이야? 표에 10명인가? 맞아요? 네. B수련원에 있는 남자는? 5명.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공부할 게 하나 있어. 칠판 봐. 지금 우리가 B, 바, 남이라고 써놓고 남자분의 B와 남자의 교집합을 써서 계산했잖아. 이게 쉬운 이유는 남자가 몇 명이고 B 교집합 남자가 몇 명인지를 뭐를 통해서 확인했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통해서 확인했지. 그죠? 이거는 표가 있으니까 쉬운 거고 표가 없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혹은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아하는 조건방률의 핵심은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표 작성. 그러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가 전부 다 표 작성으로 풀리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표를 작성하는 문제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정하냐면 문제에 주어진 전체 인원이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어. 몇 개의 조건?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지. 자, 이를테면 이런 거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수련이 몇 명이었어? 50명이었죠. 50명. 근데 50명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나눈다고. 하나는 남자와 여자, 또 하나는 A와 B. 이렇게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구조가 나오면 빨리 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가? 자, 요걸 가지고 요게 바로 심화된 문제가 5번이거든. 5번 문제를 바로 먼저 풀어볼게. 봐봐.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를 관람 여부를 조사했대. 문제의 첫 줄을 읽자마자 표 작성 문제인지 알겠지? 네. 남자와 여자 A와 B로 분류가 돼 있어.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든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주고 영화 A 그리고 영화 B 이렇게 나눠준다. 아씨, 표가 너무 삐뚤어. 이러면 잠이 안 와. 나는 잘. 이게 병인가 봐.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원래 남학생들은 이렇게 필기하고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거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정신병인가? 아니면 혹시 내 몸에 여자 해피가 조금 흐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기를. 내 성격을 봐서는 그렇진 않겠지? 어쨌든 남, 여 그리고 뭐? A와 B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 전체 인원수 몇 명이라고? 300명이고요. 남자가 몇 명? 200. 남자가 200명, 여학생이 100명. 굉장히 안 좋은 학교네요. 자, 보자. 그 결과 적지 말고 문제 같이 풀어야지. 필기 있다 하시고.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는 관람하였고, 그러니까 안 본 애는 없는 거야. 안 본 애는 없어.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오케이. A를 관람한 애가 몇 명? 150명. 150명. 이 150명 중에서 여학생 몇 명? 45명. 45명. 그럼 당연히 남학생은 105. 105명이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영화 B를 관람한 몇 명? 180명. 180명. 여학생이 72명. 그럼 남학생이 108명. 근데 봐봐. 7번 봐봐. 105, 108인데 200이야. 45, 72인데 100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두 개 다 본 애가 있네. 욕심쟁이. 욕심쟁이가 남자는 몇 명? 남자 욕심쟁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13명의 욕심쟁이가 들어있고 여학생은 17명의 욕심쟁이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치? 아, 그런 구조구만. 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한번 볼까요?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욕심쟁이 중에서 뽑겠다. 근데 여학생일 확률. 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건 무슨 확률이라고?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봤다고. 단 조건이 뭐야? 욕심쟁이 분의 욕심쟁이. 그럼 우리 계산을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쟁이 분의 여학생이면서 욕심쟁이네를 찾으면 되지. 구조상. 그럼 욕심쟁이가 총 몇 명인데? 30명이죠. 그 중에 여학생이 17명 해서 30분의 17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네, 표 작성하는 것만 잘 할 줄 알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6번 문제 보니까 이번엔 주머니 안에 3장의 같은 종류의 카드 A, B, C가 있대. 자,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고? A 카드, B 카드, C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A는 양면에 모두 뭐가 들어있다? 네모. 자, 칠판 보세요. 자, 얘는 앞면에도 네모, 뒷면에도 네모가 이렇게 있고, B는 앞면에 네모, 뒷면에 동그라미. C는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 뒷면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지?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뽑은 어느 한 장의 카드에서 보이는 면의 뒷면이 이거 문제 지금 꼬고 있지 지금. 어떤 카드를 뽑았는데 그 한 장의 카드에서 보이는 면 말고 뒷면 말하는 거. 뒷면이 네모일 때 A일 확률 물어봤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정리합니다.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라고? A 카드일 확률이지. 단 조건이 뭔데? 조건이 뒷면이 네모. 오케이. 내가 확인한 뒷면이 네모였을 때 이거네, 그치? 맞아. 네. 자, 그럼 봐. 카드에서 딱 뽑은 거야. 내가 카드를 딱 뽑은 거야. 카드를 딱 뽑았을 때 뒷면이 A인 경우가, 뒷면이 네모인 경우가 몇 개 있어? 지금 이거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하자고 배웠어? 카드를 뽑아서 뒷면이 네모인 경우의 수 분의 뒷면이 네모인데 그게 A인 거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해보자고. 내가 이 중에 카드를 하나 뽑은 거야. 아무데나 뽑았어, 이렇게. 그래서 딱 뒤집었을 때 네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3개. 왜 3개야? B를 뺐는데 동그라미가 나온 경우. 그럼 뒤가 뭐야? 네모. A를 뽑았는데 뒤에가 네모. A를 뒤집어서 뽑았는데 또 뒤에가 네모. 이렇게 되니까 어떤 카드를 뽑았는데 뒤에가 네모가 되는 건 총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3개. 3가지 있다고, 그지? 그 중에서 그 카드가 A인 건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답이 3분의 2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가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안 푼 문제가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4번 선생님이 왜 안 풀었느냐? 4번 문제 선생님이 교재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4번을 넣은 이유는요. 뭐뭐일 때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확률은 아닌 거야. 그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든 거야. 자, 4번 문제 봐. 많이 헷갈리거든. 어떤 의사가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고작 90%밖에 안 된대요. 문제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오질, 이런 경우 실제 있어. 이런 경우 실제 있다고. 이게 예전에 무슨 용감한 기자들? 이란 프로그램 알아요? 그런 거 몰라야 돼, 니네.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 용감한 기자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썼냐면 그 기러기 아빠인 거야. 자식이랑 와이프를 외국에 보냈어. 근데 대기업의 임원인 거지.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쪽으로 막 보냈는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거지. 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해서 나한테 나오는 생명수당을 모두 내 자식 공부하는 데 들어가게 하겠다는 작전을 짜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산에 등산 가는 것처럼 해서 뛰어내린 거지. 근데 이게 안 죽고 하반신 마비가 된 거야.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하반신 마비만 되니까 그냥 병원에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병원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암에 걸린 게 오진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나오는데 와. 근데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암 판정을 받은 거야. 우리 고모가.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봤는데 그거 뭐 이상한 거야. 명절 때 봤는데 원래 굉장히 활달한 분이시거든. 굉장히 활달한 분이신데 막 뜨개질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그거 미쳤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신이었던 거지. 역시 다시 활발해지셨어요. 그런 이런 게 꽤 있나 봐. 아직 우리나라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있긴 있나 봐요. 자, 어쨌든 어떤 의사가 자 해볼게. 암에 걸렸어.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판단할 확률이 얼마라고? 90%, 즉 100분의 90인 거지. 확률이, 그지? 그러면 걸린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판정할 확률이 당연히 얼마겠어? 100분의 10이겠지. 이게 아닐 확률이니까, 그죠?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이 얼마래? 5%, 100분의 5라는 거야. 그러면 암에 안 걸린 사람이 당연히 안 걸렸다고 판정받을 확률이 100분의 95겠죠. 이렇게. 자, 문제를 딱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0대 80인 거야. 맞죠? 이런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의사가 진단을 하였을 때잖아. 그죠? 진단을 하였을 때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에요. 이건 두 가지 사건이 아니다. 왜냐면 의사가 진단한 거랑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건 똑같은 사건이잖아. 그지? 아까처럼 A 수련원과 남자, 뭐 여학생 중에서 뭐 A, 뭐 중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진단한 하나의 행위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로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봐봐. 의사가 진단을 한 거야. 진단을 했을 때, 자 봐봐.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확률은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지. 어떤 경우? 첫 번째는 실제로 걸린 애를 걸렸다고 진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야? 걸리지 않은 애를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래? 문제에서 20명이니까 20%니까 100분의 얼마? 20. 100분의 20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률로 판정한다고? 100분의 90의 확률로 판정을 한다고. 이런 뜻이잖아, 그치?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은 100분의 뭐? 80의 확률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판정을 확률이 얼마라고? 100분의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요? 네. 그럼 요거는 0, 0, 100 지우면 100분의 얼마? 18이고요. 이럴 확률은 5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40이죠, 40. 그럼 0 있으니까 400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4 남는 건가, 이렇게? 네. 100분의 얼마다? 4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00분의 얼마? 22가 되어서 그럴 확률은 0.22가 되는 거죠. 되겠어? 비교하라고 일부러 넣어준 문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마치고 포인트 2로 가보자.